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가볍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계속 변동성,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국가 간에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정상들로 인해서 이제 요즘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투자보다도 일단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 자리를 놓쳤었을 때는 기다렸다 대응하시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은요, 항상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조짐을 보이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를 움직이는 주요 이슈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으로 리처드 클라리다를 지목했습니다. 이로써 클라리다는 트럼프의 네 번째 연준 인사가 됐는데요. 이번 지명이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먼저 요즘 5거래일 연속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였었다가 이제 어제 약 2%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완화에 일단 하락세를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지금 보면 중동발 이슈 때문에 계속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를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과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2018년도에 유가를 향방을 이제 움직이는 요인은 6가지 정도로 일단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시리아 공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로서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일단 상승을 하였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미국의 이제 시리아 공습 자체가 일회성 단발성이었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어제 조금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어제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2014년도 12월 1일 이후에 지금 고점을 나타냈고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일단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첫 번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오펙의 감산 연장은 6월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오펙 등은 감산에 대해서 일단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6월 달이 다가오면서 감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은 된다면은 유가는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2016년도죠. 지난 16년 2월 12일 날 26.21달러를 일단은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이제 60달러 중후반까지 상승하는 보였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오펙에서 감산 연장 합의 자체가 6월달에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매년 있는 이러한 이제 이슈지만요. 이제 곧 다가올 여름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져도 이제 휴가철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가솔린의 수요를 일단 끌어올리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를 일단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월에서 9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휴가 시즌이 되다 보면은 수백만 대에 대한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수요가 일단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정유 공장들은 더 많은 원유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파기입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 파기의 위협을 일단 계속적으로 높이는 부분인데요. 지난 1월 12일이죠. 대이란 제재를 일단 유예를 연장하긴 했지만은 이제 오는 5월 12일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일단은 활동 자체를 일단은 영구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재 강화 등의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핵 합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파기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리아발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란과의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유로는 일단 상승의 요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에 대한 이유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잠잠해졌지만은 원유 수요는 일단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이야기로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를 일단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분명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이 미국의 일단은 수출량 감소를 야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제 양국 간의 통상 갈등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유가는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로는 일단 셰일의 증산입니다. 지금 미국의 셰일 성장세가 최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산 추세를 일단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은 이미 역사상 고점인 1,050만 배럴 일단 기록한 상태에서 내년에 1,144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일단 EIA에서는 일단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전망치 1,127만 배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 요인 두 가지가,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요인, 상승 요인 네 가지가 유가에 이제 계속 올 한해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가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6가지를 크게 짚어봤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시면 큰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의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 부의장에 리처드 클라리다를 일단 지명을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연준의 이제 부의장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슈를 일단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아무래도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부의장 자리도 상당히 좀 역할이 크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리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자리가 어제 이제 지명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원에서도 일단 인준을 거친다 이제 확정이 지었는데요. 먼저 일단 리처드 클라리다는 일단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리고 컬럼비아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서 일단은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는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 경제 차관보 일단 역할을 하였었고요. 2006년에는 핑크에 합류한 이후로 FED의 일단 통화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채권시장의 분석을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 성향은 일단은 확실하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각종 보고서 등을 일단 통해서 일단은 옐런 전 의장의 좀 점진적인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계속 지지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약간 이상주의파라기보다는 실용주의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일단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판단을 약간 도울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려진 바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뭐 좋은 투자라는 것은 일단 원래 지루한 법이다라는 데 가이드입니다. 좋은 투자란 원래가 지루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좀 기사를 읽어보다가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투자가인데요. 이제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일단 회장인 조지 소로스의 명언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일단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외롭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할 때 투기성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 자체가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이 단발성으로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쁨 나올 수도 있지만요. 원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라는 것은 원래 지루한 법이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면 지루하지 않고 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마디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전략 그리고 전일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점검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FX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제 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유로화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가 일단 나타났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 대한 트위터 발언으로 달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일단은 화학 무기 시설 일단 공습했지만은 정밀 타격에 그치면서 러시아와의 일단 확전을 일단 피하고자 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일회성이라는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단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어제 유로FX의 경우에는 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세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전일 이제 제가
시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일 시가 라인과 저가 라인 그리고 전일 고가 라인을 먼저 돌파를 했을 때 그 방향대로 일단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했어가지고 어제 전반적으로 전저점 라인 자체를 올리면서 일단은 매수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 이런 라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로서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평선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 자리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일단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진입 자리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와 저가가 또는 시가와 고가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위치해 있을 때는 강한 지지나 강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종가이자 그리고 시가 그리고 저가 라인 자체가 1.24335 라인에서 일단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지지 역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일단은 20평선, 20선 자체를 일단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보이는데 1차적으로 전일 고점이에요. 1.24510 라인까지 일단은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전일 고점 자체에서 좀 강한 저항을 받았을 경우는요. 매도 대응보다도 일단 매도 대응을 보면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1.24190 라인까지 하락세를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약 2% 넘게 일단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러한 이슈는 일단은 시리아 공습 이후 분쟁 확대가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 감소 영향으로 6거래일 만에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사태가 주변국들의 분쟁으로 일단 확산될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일단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전일의 경우에는 67.75 라인, 이제 신고가 라인 부분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는데요. 5일의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팁 하나만 드리자면은 하루에 1차 진폭은 100에서 120틱 정도가 움직임을 보이고요. 2차적인 진폭은 160에서 180틱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거래일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전일 고점으로부터 저가량까지 약 160틱을 보이면서 2차 구간까지 도달을 할 텐데요. 금일은 일단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시아장에서 일단 매수세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유레팩스와 똑같이 아래쪽에서 시가와 그리고 저가 라인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66.40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지지 역할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거래일인 66.13 라인에서는 어제 두 번이나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면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일단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66.50과 66.40 라인까지 기다리셨다 매수 대응으로 1차적으로 66.97 라인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방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1차 일단은 진폭 자체는 약 100에서 120틱 정도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금일 저가가 당일 저가일 경우에는 67.40 라인까지 일단은 상방으로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자체가 66.97 라인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금일은 좀 작은 진폭, 한 60, 70틱 이내에서의 제한된 움직임에서 조정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 5거래일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바로 6거래일째 좀 강한 하락세 보인 이후에 조금 큰 움직임보다는 일단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잡기 위한 조정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아시아장에서 강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어제 1253.5 라인까지는 올라섰으나 전반적으로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시리아 공습 같은 경우가 완화가 되면서 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제한된 100틱 안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열어둘 때 1356 라인까지 열어둘 것으로 열어두신 게 좋고요. 아래쪽에서는 1350 라인대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이러한 투자 전략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모두 가이드를 다 주셨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 오늘 또 다양한 이슈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